여러분 혹시 요즘 퇴사나 팀 이동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떠나기 전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고 떠나는 게 맞겠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내가 떠난 후에 혹시 뒷말이 돌지는 않을까? 평판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면 어떡하지? 잘 마무리하고 나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과감히 떠나버릴까 하는 마음의 갈등도 있을 거예요. 커뮤니티 댓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업무 짬 처리하라고 붙잡는 거지 소중해서가 아니더라. 그렇게 막 나간다니까 이제 와서 잘해주는 척 하는 게 너무 짜증난다. 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 분은 말리니까 떠나지 않고 남았다가 오히려 더 무리하게 일만 늘어나서 후회하셨다는 이야기까지. 이런 글을 보다 보면 회사 생활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 때 진짜 바람은 하나겠죠. 후회 없이 그리고 행복하게 떠나는 것. 하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죠. 직장 동료들의 눈치도 보이고 갑자기 잘해주는 상사의 태도나 나간 후 어디서 일할 수 있겠냐며 나를 은근히 압박하는 사람들까지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실제로 저도 퇴사를 결심했을 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힘들게 들어왔는데 다들 들어오고 싶어 하는 곳인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나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후회 없는 퇴사를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퇴사 후 뒷말이나 평판에 휘둘리지 않고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나에게 도움이 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결심하면서 겪는 가장 큰 갈등은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입니다. 퇴사 후 내가 떠난 뒤에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죠. 특히 직장을 오래 다녔다면 그만큼 감정적으로 얽히기 때문에 떠날 때의 인간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사나 동료들의 반응이 내가 나아갈 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우선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퇴사법입니다. 이기적인 퇴사를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가치관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율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면 현재 업무 환경이 자율적인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겠죠. 이때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인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내가 왜 퇴사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실 내가 삶에서 가장 만족감을 느끼고 어떤 삶을 가장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이 가장 어울리는지는 과거의 경험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박히는 어떤 메시지들을 쫓아서 살았더니 되게 불행했었어. 혹은 그게 끝이었고 되게 힘들기만 했었어. 또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 어떤 기억들은 그런 순간이 되게 행복했는데 내 꿈은 그런 거였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런 기억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기억들을 찾아가지고 내 자신에게 어떤 삶이 가장 어울리는지를 정립해 가는 겁니다. 마음속에 처음 퇴사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을 때 바로 그날부터 나의 삶과 관련된 일기를 매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기적으로 퇴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먼저 정리해보자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럼 회사에서 내 기분 팍팍 표현하면서 퇴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키보드라도 부시고 떠날까? 잘 마무리하고 떠나야 할까? 퇴사를 결심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의 목표와 행복이겠죠. 그런데 퇴사하면서 했던 행동이 내 미래를 잡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판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럼 평판 관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관리를 할 것인가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원하는 진로가 확정되었을 때 이직이라면 이미 합격하지 한 상태에서 공유를 하는 게 좋고 모든 사람에게 평판 관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편하게 연락할 만한 동료 두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언급할 때도 퇴사 고민이다 정도의 뉘앙스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레퍼런스 체크 때문인데요. 나중에 입사할 다른 회사에서 레퍼런스 체크용 연락처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때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여기서 좀 더 관리한다고 하면 퇴사 전에 상사와 다른 동료들에게 고마웠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 정도입니다. 이미 감정이 상했는데 고마웠다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책에서는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붙여주어라 라고 합니다. 오래된 미국 속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개에게 나쁜 이름을 부여하면
개를 없애고 싶어 하지만 좋은 이름을 부여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거지든 도둑이든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라는 명성이 주어지면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나와 관계가 안 좋았던 동료들이지만 마치 고마웠던 것처럼 대하고 마무리한다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마워할 만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나중에 다시 나에게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2023년 채용 담당자 설문조사에서 지인 추천으로 후보를 찾는다는 답변이 37% 정도 있었다고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퇴사 시 필요한 것들을 챙겨볼까요? 먼저 퇴사일, 인수인계 기간 플러스 남은 연차를 하고 한 달 정도 여유를 두시면 좋고요. 월요일이 좋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연차 수당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연차만큼 월급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을 챙겨갈 수 있고요. 주말을 지나고 퇴사할 경우 주휴 수당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직이라면 그래도 2주는 마음을 쉬시는 기간도 두시면 좋고요. 퇴사가 확정된 이후에는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정리하고 실천하면 퇴사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 정리 및 문서화입니다. 지금까지 맡았던 프로젝트와 사용한 기술 스택을 정리하고 문서화하세요. 이 문서는 인수인계할 때도 편하지만 회사를 나가서 시간이 오래되면 기억이 나지 않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평판에 좋기도 하지만 사실 미래에 원하는 회사의 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때에 맞춰서 유사 경험으로 재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실수 리스트, 문제 극복 사례와 앞으로 개선할 점들을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두면 면접 준비하기에 좋죠. 비즈니스 목표, 일할 때는 몰랐더라도 내가 만들었던 게 실제 회사의 비즈니스, 즉 돈을 버는 방법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했었는지 관련 기획 문서를 확인하거나 기획자에게라도 물어서 숫자란 숫자는 모조리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퇴사 전 필수 서류입니다. 첫 번째, 연봉 협상 시 도움되는 연봉계약서, 월급여 6개월, 월급 세부 내역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당해년도와 직전년도, 퇴사 전 재직증명서, 그리고 퇴사 직전에는 지원팀의 경력 증명서를 여러 장 미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에 받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퇴직금용 IRP 계좌나 퇴직금 정산서, 퇴직이라면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갱신 또는 발급해서 1년간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잠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는 퇴사한다는 얘기 안 해야겠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퇴사는 스무스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퇴사를 고민 중이실 겁니다. 아마 정말 두렵고 불안하겠죠. 저도 네이버를 퇴사할 때 건물 끝에 혼자 앉아있던 비둘기를 사진으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동료와의 스트레스를 시작으로 1년간 고민하면서 건강도 안 좋아졌지만 결국엔 나 혼자는 어떨까? 회사 간판을 뗀 내 자신, 개발자가 아닌 나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최종 퇴사를 결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 책에서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옴니부어가 나옵니다. 옴니부어는 원래 잡식성을 의미하지만 소비자들이 특정 트렌드나 집단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남성이 육아휴직을 고려한다거나 40대 신입사원이 등장하는 등 집단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거죠. 사람의 환경은 라이프 스타일 모두 다르고 환경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 내 삶에 가장 최적화된 삶은 내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인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죠. 참고만 하면서 자신에 대한 글을 쓰면서 계속 스스로를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퇴사 준비하는 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